네, 오늘의 전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강선우 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후 처음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인데요. 이 거부권 행사한 것을 놓고서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여야가 강하게 충돌하고 있는데요. 먼저 조은희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것.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2 요구를 하신 거죠. 예. 농민을 위한 법도 아니고 또 국민을 위한 법도 아니고 농업 간의 불평등을 야기시킨다. 문제가 있으니까 국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해달라. 또 특히 이 법안을 통과시킬 때 안건 조정이 패싱하고 법사위 패싱하고 네. 본회의 때 여당이 일방적으로 강행했기 때문에 예. 부작용이 많다. 그런 뜻이죠. 알겠습니다. 일방적으로 통과시켜서 매우 유감이다라는 입장도 같이 밝혔는데요. 이 법안을 여야가 같이 숙고해서 같이 고민해서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우선 대통령의 거부권은 정가의 보도가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네. 그 일방적으로 통과를 시켰다고 하셨기에 네, 제가 네. 그 과정을 한번 좀 짚어드릴게요. 네, 그 말씀하세요. 농해수위에서 이제 그 양곡관리 개정안이 올라와요. 그래서 예. 올라오자마자 권성동 원내대표 당시에 뭐라 그러냐면 예.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하라고 건의를 할 거라고 그냥 아예 밝혀요. 예. 그러니까 그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미 우리는 거부권 행사하라고 할 거야. 그러면 앞으로 더 논의할 이유가 없다는 걸 밝힌 거죠. 예. 이제 그리고 나서 이게 이유 없이 법사위에서 장기 체류가 돼요. 네. 그때는 또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계속 그 논의를 하자고 했는데 네. 아무 말이 없다가 이제 본회의 딱 직회부되고 나니까 이번에는 농림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하라고 건의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부권 행사 요구를 이미 할 것이다라고 먼저 이야기했다. 네, 예.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상임위에서 이게 개정안이 발의되자마자 거부권 행사하자고 했고 예. 장관은 본회의에서 그렇게 표결이 올라오니까 본회의 직회부 되고 나니까 거부권 행사하자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표결 이후에는 다시 이제 한덕수 총리가 이야기를 하죠. 예. 민주당은 굉장히 많이 기다렸습니다. 심지어 국회의장 그 수정안도 그 수용을 했어요. 예. 그리고 국힘에게 계속 이야기를 했죠. 같이 예. 논의를 하자고. 근데 논의를 하지 않고 토론을 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힘이에요. 네. 좀 어떻게 된 많이 겁니까? 기신데요. 예. 과정과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했고 네. 여기서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 쪽에서 먼저 거부권 이야기를 꺼내면서 오히려 기다린 측면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내에서도 네. 이 법은 정말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예. 또 살값을 떨어뜨린다, 과잉 생산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3년 동안 시범 사업을 해보고 나서도 폐기했던 법안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이 양국법 개정안을 그리고 추진했었습니까? 네, 예. 그리고 나서 우리 정부에서는 이건 농민을 위해서 도움이 안 되니까 이 법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결국은 야당이 힘으로 통과시킬 경우에는 네. 대통령이 제2 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수차례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네. 어떻게 보면 제2 요구를 유도한 거죠. 예. 그래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어쩔 수 없이 행사하게 하는 그런 양곡법이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도 이 양법 맞아요. 개정을 추진하려고 네. 했었습니까? 19년도에 이제 발의된 바가 있었어요. 예, 근데 예. 그 부분 관련해서는 이제 민주당이 당시 통과를 못 시킨 거에 대해서 책임을 느낍니다. 만약에 그때 통과를 시켰다면 예. 지금 이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때는 그리고 민주당이 다수당이었나요? 네, 상황을 좀 비교를 하면 예. 좀 다른 것이 그 쌀값이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24.9%나 폭락을 했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농가에 대한 피해가 1조 5천억 원 정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19년도, 20년도, 21년도에는 쌀값이 이만큼 폭락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보면 22년도에 거의 25%가 폭락을 했어요. 예. 그러면 그 상황에 맞게 변화된 상황에 맞게 더욱더 통과를 시켜야 되는 법안이죠. 네. 그것은 예, 제가 볼 그러니까 때 쌀값이 네. 그러니까 2019년 당시보다 지금 최근에 더 많이 떨어졌다는 주장이거든요. 예. 그런데 앞으로 이 법안이 시행되면 쌀값이 더 떨어질 겁니다. 어떤 이유 왜냐하면은 때문입니까? 예. 남는 쌀 예. 전량을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무조건 다 매입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국민 여러분께서 기억하실 텐데요. 배추 농사를 하는 농민들이 배추 밭을 갈아엎었을 때가 있어요. 예, 눈물을 예. 머금고. 예. 왜 그러느냐. 배추값이 더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랬거든요. 예. 그럼 그분들은 그러면 남는 배추 강제 매수를 해주냐.
안 하죠. 아. 쌀만 하거든요. 예. 그러면 그분들이 이 전 자동 기계화되는 쌀 농사를 하려고 하지 왜 배추 농사를 하고 왜 아. 딸기 농사를 하려고 합니까? 예, 그러면 쌀 말고 배추, 고추, 딸기 네. 다른 종목들도 많은데 그것도 다 지금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업종 간의 불평등이 있고 네. 또 이게 1조 원의 예산이 듭니다. 그러면은 매입을 해요. 매입을 해서 3년 동안 창고에 보관해요. 네. 그러고 나서 3년 후에는 쌀이 1년에 30만 톤 이상이 더 과잉 생산이 되기 때문에 이 쌀을 이제 돼지 사료나 이렇게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1조 원에 매수하면 8,700원이 공중으로 날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 이 돈을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것은 창고 업체 또 민주당 의원들이 소속돼 있는 그 농민들 거기 쌀 농사를 대부분 민주당 의원 지역구에서 일부 지역구에서 하고 있으니까 국민의힘 의원 지역구에도 있지 않아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쌀 농사가 집중된 것은요. 그래서 예. 재선용이다, 재선용 특혜법이다 이런 비판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불평등하고 또 농업의 미래를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예. 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강행하는 이유가 뭐냐? 네. 농민을 우리는 노력했는데 대통령과 여당이 거부해서 못한다. 알겠습니다. 다른 농작물 역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하게 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는 게 이제 국민의힘 주장인 것 같아요. 예. 우선 그 쌀 농사 경쟁력이 저하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정부가 남은 것을 다 사다 주니까 예, 그 예. 우려에 관련해서는 이제 타 농작물이나 다른 종류를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도 법안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예. 부분에 대해서 제가 꼭 지적하고 좀 싶은 게 이따가요. 있어요. 예, 여기 네. 먼저 듣고요. 이제 예. 그 쌀만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타 농작물에 대해서 이제 불평등 말씀하셨는데 그럼 네.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다른 대책을 관련해서 논의를 하셔야지. 그것에 관한 대안이 이번에 그 양곡관리법을 거부하는 것이 그게 대안이 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다른 농작물도 그러면 같이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또 논의하자. 어떤 예. 다른 방향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안을 들여다봐야겠죠. 네. 그리고 그 뭐 특정 지역 그런 말씀하셨는데 예. 만약에 이 개정안이 이제 적용이 돼가지고 그러면 특정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우리는 쌀 농사를 다 해야겠다. 그렇게 다 전환을 네. 하셔가지고 쌀 농사 재배 면적이 굉장히 많아진다. 그 부분 관련해서는 지자체장이 그 부분 관련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우리 조은희 의원님께서 우려하셨던 부분이 개정안에 다 들어가 있다. 그리고 예. 다른 것과의 다른 그 품목과의 불평등에 관해서는 국민의힘도 논의의 장으로 들어오셔라라는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아까 하신 말씀 하시죠. 예. 네. 그 타작물로 예. 가도록 하는 법안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하시죠. 네. 저는 그것은 말의 장난이라고 생각해요. 예, 예. 왜냐하면 어떤 점에서요? 예.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쌀 생산 조정제를 도입했는데 네. 이번에도 그걸 도입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쌀 생산하는 농민들이 다른 작물로 네. 재배를 바꿀 경우에 예. 재정 지원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시범 사업을 해봤는데 그게 실패로 끝났습니다. 예. 왜냐하면 재정 지원을 받고 다른 작물로 이전하는 농부도 있지만 예. 다른 작물이 쌀 농사를 또 이전하는 농부가 또 3분의 2나 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강제로 다 매수해 주기 때문에 더 많이 늘어날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것은 실패한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한 법안을 또다시 하면서 괜찮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다른 작물도 계속 강제로 매수해 주면 네.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서 나옵니까?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야가 이 양곡관리법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주호영 원내대표, 박홍근 원내대표가 충돌을 했는데요. 어떤 이야기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어이 1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민주화 시대 이후 민생 입법을 거부한 최초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국회 입법권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1호 거부권을 통해서 우리 농민의 절규를 철저히 외면한 비정한 정치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양곡관리법에 문제가 있고 제2요구권이 오면 한 번 더 들여다보고 이러면 되지. 무슨 우리가 압도적 일당인데 감히 제2요구권을 행사해 한번 해보자 이래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뭐 잘못할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고치고
또 한번 돌아보고 이래야지 오기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야기하는 곳이 보니까 대통령실 앞인 것 같은데요. 어제는 삭발 투쟁을 했고요. 네. 이제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면 제의가 될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국민의힘 현실적으로 의원수가 살펴봤습니다. 115석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어떻게 당청의 계획 갖고 있어요? 아마도 재발의를 좀 준비하는 쪽으로 논의를 지금 현재 해가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간다는 것이 아직은 확실히 정해지진 예, 예. 않았고요. 그리고 그 헌법과 법률이 그 허락하는 이내에서 네. 저희는 그 대통령 거부권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조사라든지 아니면 그 책임을 묻는 방법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앞서 그 말씀 주셨던 것 중에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 타작물에 대한 그런 지원 방안이 반드시 직접적으로 이렇게 강제 매수하는 거 말고 다른 여러 가지 우회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득이 감소했을 때 다른 복지 시스템이나 세금 등으로 해서 그것을 조금 더 올려주는 그런 효과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직접적으로 예. 소득을 주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처럼 네. 좀 다른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봐야 될 것이고요. 예. 그리고 다른 작물들이 이제 쌀로 전환을 다 할 것이다. 그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자체에서 매입 물량 감축 등 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는 조금 걱정을 내려놓으셔도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법률 안에 타작물 지원하는 대책도 좀 들어있다. 그래서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근데 이게 제의하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면서요. 네, 그럴 예.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럴 경우에는 국민의힘 차원에서는 앞으로 이 쌀 농가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쌀을요. 예. 늘 쌀이 지금 30만 톤 이상 과잉 생산되는데 그러니까요. 예. 대한민국의 농민들이 전부 쌀 생산을 하시게 할 수는 없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 농업의 업그레이드화 통해서 음. 농가들이 어떻게 하면 소득을 높일 수 있는가, 네. R&D를 개발하고 이렇게 해서 농가 소득을 높이는 데 힘써야지 전부 하향 평준화하는데 힘쓰면 안 된다. 알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예. 박홍근 원내대표가 하신 말씀 중에 네. 대통령이 제의 요구하는 게 힘자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네. 여소야대에 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거, 대통령은 약자입니다. 일방통행해서 그것을 해라 하면 그게 국민들을 위해서 옳지 않는 법안인데 어떻게 제의를 할 수밖에 없죠. 노무현 정부 때도 그때 여소야대였거든요. 예. 대통령이 측근비리 특별법, 또 태평양 전쟁, 예. 강제징용자 희생법 6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하셨거든요. 예. 그때도 여소야대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소야대 때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 중에 하나가 이제 거부권이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랬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다음 이슈 좀 넘어갈게요. 여야 입장 잘 들었으니까요. 국회 대정부 질문 지금 이틀째인데요. 정치 외교 분야 첫날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두고 불안하다는 야당과 괴담 확산을 멈추라는 정부 여당이 맞붙었습니다. 자, 오늘 라디오에서도 여야 의원이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직접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대통령실이 나서서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에 들어올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명확하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근거 없는 일본의 일부 언론 보도를 기정사실화하여 우리 정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괴담 선동을 통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물타기하고 간단합니다. 그것은 가짜 뉴스다. 정정 보도를 요구하면 되잖아요.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상 묵인 시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거나 아니면 강력하게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거나 항의를 하는 게 맞죠. 그냥 앉아서 당하고 온 거 아닙니까 지금? 네, 민주당은 연일 이제 정부의 대일 외교 비판하고 있고 지금 의원들 6명인가요? 일본 방문도 예정돼 있는 상황인데 조은 의원님, 정청래 의원이 그러면 정정 보도 요청을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했어요. 외교라인을 통해서 항의 표시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 예. 그리고요. 일본은 지금 선거가 진행 중인데 네. 일본의 일부 언론이 왜곡해서 말을 하는 그게 가짜 뉴스에 가깝거든요. 예, 예. 그런데 그것을 믿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냐? 국내 정치에 활용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듭니다. 예. 예를 들면 송영길 의원이 사드 때 네. 사드에 튀긴다, 살이 튀긴다 이렇게 괴담을
하면서 그 괴담을 확인하기 위해서 중국을 방문했는데 예. 친중 발언만 하고 왔잖아요. 지금 우리 민주당 의원들 일부가 후쿠시마에 간다고 그러는데 우리 정부에서 후쿠시마 수산물 이를테면 멍게 수입하지 않는다. 네. 그리고 후쿠시마 방류하는 것도 오염수 방류하는 것도 IAEA 기준에 따를 거다. 예. 또 총리께서 우리 정부가 따로 조사도 하겠다 했는데 못 믿겠다. 일본 가야 되겠다 하는 네. 것이 과연 국익을 위한 것인지 누구를 예. 위한 것인지 여쭈고 싶습니다. 네. 강소리 의원님. 일본 언론 보도를 기정사실화하고 우리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 지금 이철규 사무총장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일본도 방문하죠. 의원들 6명 가시는 거죠? 네, 예. 네. 민주당 의원들이 6명이 일본을 방문하기로 돼 있습니다. 네, 네. 대통령실은 국내 언론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조치를 하죠. 지난번 MBC는 이제 전용기도 탑승 못하도록 그렇게 불허를 했었는데요. 네. 그 일본 관련해서 공식 외교 라인 통해서 그렇게 항의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일본 대사들이 초치했을 때 대사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말을 했어요. 네. 그거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 어떤 팔로우업 있습니까? 대통령실 입장 나온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해서 정말로 직결된 여러 가지 오염수 문제라든지 아니면 수산물 문제라든지 관련해 가지고 어떤 발언을 하고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다 투명하게 밝힌 게 없어요. 이 정도 논란이 되고 있는 예. 상황이면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셔도 되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한테 무조건 믿어라. 그리고 일본 가짜 뉴스는 야당 탓인 거고요. 그렇게 하면 어느 국민이 신뢰를 하겠습니까? 네, 대통령실이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상세하게 밝힐 일이다. 밝히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강선호 의원이 얘기하셨거든요. 예. 아니, 대통령실이 그 정도로 밝혔는데 얼마나 더 상세하게 밝힙니까? 독도 얘기 없었다. 예. 일본 수산물 수입 없다. 네. 그리고 오염수 방류는 IAEA 규칙에 따르고 예. 그거는 우리가 조사해보겠다.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더 얘기를 해야 됩니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하라. 예. 일본의 가짜 뉴스에 대해서 대통령이 일일이 대응하라는 것은 우리 국격의 문제인 것 같고요. 예. 저는 민주당 의원들의 방일이 2011년인가요? 자민당 의원들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면서 네. 우리나라를 왔다가 김포공항에서 쫓겨난 적이 있어요. 아. 그분들이 쫓겨나는 줄 알면서도 오셨다가 갔어요. 아. 왜 그랬냐? 예. 일본 정치 상황에 활용하기 위해서요. 네. 지금도 우리 정부는 아니라고 계속 하는데 못 믿겠다 그러고 일본의 가짜 뉴스 하나에 기대 가지고 일본을 방문하겠다는 것은 국내 정치에 일본을 활용하겠다. 이런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까지 듭니다. 네, 민주당 의원들은 가서 누구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찾는 겁니까? 여전히 좀 조율 중인 것 같아요. 조율 그러니까 중입니까? 자료 예. 요구에 관해서도 이제 협조를 좀 조율하고 있는 것 예. 같고요. 저는 이런 일이 나오면 그럼 도대체 왜 민주당 의원, 야당이잖아요. 네. 야당 의원들이 왜 일본까지 가게 됐는지를 한 번쯤은 국민의힘에서 조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정부 여당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니까 네. 야당이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정치할 때는 명분도 있고 실리도 있죠. 그래서 네. 그 둘 중 어느 하나로 무게감이 기울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평가를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께서 이번 일본 방문하는 것은 이제 명분에 조금 더 힘을 조금 무게를 더 실은 그런 방문으로 보이는데요. 관련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거기서 어떤 성과를 내고 오는지에 따라서 국민들께서 그렇게 평가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민주당 의원들, 일부 의원들 6일부터 8일까지 일본 후쿠시마 방문 일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었고요.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총리가 한 발언이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있는데 한 번의 회담을 통해 모든 게 해결돼서 없다. 한일 정상회담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가장 큰 돌덩이를 치웠다는 표현이 들어갔어요. 이 표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이 돌덩이라는 표현은요. 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한일 관계를 아주 나쁘게 악화시키고 실타래가 막 엉킨 것처럼 풀지 못하게 하면서 예. 경제를 위협하고 또 안보를 위협한 이 상황이 돌덩이 같은데 예.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 돌덩이를 일단 치우게 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네. 그것을 민주당에서 찻대고 포대고 하면서 예. 왜곡하고 편집하고 또 공격을 하고 그래서 예. 한덕수 총리께서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다시 설명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생각은요? 예. 아마 조은 의원님께서도 어제 들으셨을 텐데 그런 맥락에서 나온 얘기는 아니었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뭐 왜곡하고 편집하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발언을 들었던 것이고요. 저는 한덕수 총리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한덕수 네. 총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입장이 이 강제동원이나 아니면 위안부 피해 문제가 피해자들만의 문제인지 과연 그게 피해자들만의 문제입니까? 예를 들어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강제동원 피해자들이든 아니면 위안부 그 피해자들께서 우리는 사과도 필요 없고 우리는 아무런 배상도 필요 없고 오히려 그때 일본이 잘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런 입장을 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렇다면 우리 국민은 우리 국가는 그거는 피해자 문제니까 아무런 입장이 없어야 되는 겁니까? 강제동원 문제 그리고 위안부 문제는 피해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 관계된 국민들이고 국가의 문제고 국민들의 문제인 거예요. 네. 그래서 관련해서 이걸 계속 피해자들만의 문제로 축소시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예. 계속해서 지금 윤석열 정권의 입장이 과거가 미래를 발목 잡아서 우리가 그 과거를 넘어섰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강제동원 문제, 위안부 문제, 과거 문제 아닙니다. 네. 이게 과거가 되려면 어떤 국민적인 합의가 있고 매듭을 짓는 일이 있었어야죠. 지금까지 그런 일 있었습니까?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보편적인 인권의 문제이고 정의의 문제예요. 그렇다면 윤석열 정권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매니지를 하느냐. 그 청자는 단순히 일본만도 아니고 대한민국만도 아니고 피해자만도 아닙니다. 예. 전 세계가 보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 문제, 모두의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대응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저는 옳은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피해자의 문제, 또 국민의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예. 그렇지만 민주당은 그 얘기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에서요? 예. 왜냐하면 민주당은 노무현 정부 때 네. 2007년대 특별법 이후로 6,800억을 들여서 직접 배상을 했거든요. 예. 그거는 국가 간의 배상이라는 기존의 원칙을 지켰어요. 그걸 문재인 정부 때 그것을 뒤집었어요. 네. 뒤집고 나서 대법원에서 이거는 개인 간의 그거라고 했을 때 네.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지 못했어요. 자신 있으면 갔어야죠. 네. 그리고 또 지소미아 파기를 한다고 아주 호기롭게 했다가 3개월 만에 아주 모양 빠지게 파기 아니야. 우리 보류할게 이러고 그대로 놔뒀어요. 예. 그렇게 해서 국제사회에서조차 국가 간의 것을 그 국내에서 법원에서 그래서 이게 국제사법재판소에 가면 한국이 패소할 거라는 것을 다 짐작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못 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의 문을 열어놓고 미래의 문도 같이 열자 이렇게 예. 했을 때 예. 외신들이 다 결단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만 아니라 그러고 예. 여론을 호도하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도 반성해야 될 측면이 있으면 반성하겠습니다만 예. 민주당은 자격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여기 반론 잠깐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노무현 정부 때 민관합동위원회에서 배상한 게 있었다. 국가 차원의 배상이었다라는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당시 민간합동위원회도요. 우리 피해자들이 어떤 것을 받아올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더 포커싱을 했었어요. 예. 그렇다는 말씀드리고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국제사법판결소로 가지 않았다 그 말씀하셨는데 예. 그렇다면 이 피해자들이 그리고 우리 국민이 사법적인 판결로 인해서 쟁취한 이 권리를 대통령이 나서서 그럼 형해화시켜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까? 왜 형해화시키지 않았냐는 그 말씀입니까 지금? 그 말씀입니까? 예. 아니 문재인 정권에서 왜 그러지 못했냐는 책임을 묻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을 돌려서 하시니까 예. 네. 다음 그 두 분 모실 때도 이 이슈가 계속 갈 것 같습니다. 그때 또 더 네. 이야기 나누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강선우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오후 되세요. 고맙습니다. 네.